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오늘은 증시의 긍정적 소식 3가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웅주분들은 평범한 남들과는 다르게 함께 잘 버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긍정적 소식은 영국의 재무장관 경질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푸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수익률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식, 영국의 재무장관 경질 소식입니다. 이틀 전 기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재무장관 경질 소식에 유럽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도 이 소식에 잠시 반등했었죠. 물론 다시 하락했었지만 말이죠. 왜 이 소식에 증시는 반등을 보일까요? 바로 영국은 최근 감세안으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함께 고통을 인내하며 긴축해도 모자른 상황에 감세안이 추진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러스 영국 총리가 콰팅 재무장관을 경질하면서 시장은 영국의 감세안이 추진되지 않겠다라는 안도감을 가졌기에 랠리를 보인 겁니다. 즉 영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날 뻔했는데 이게 다행히 진정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푸틴의 발언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협상, 중재에 대한 단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추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무언가 일을 벌이기 전에 항상 반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계속 러시아 전쟁할 것이라고 말할 때 러시아의 푸틴은 그냥 훈련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또 폭발음이 터졌고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이 발생된 지역의 영상인데 부디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가장 많은 폭격과 전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좋은 협상 카드를 쥐고 있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이기를 바라며 얼른 협상과 중재가 이루어져 피해가 적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유럽만 원한다면 언제든 가스를 그 즉시 보낼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방 국가들은 완강히 거절 중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확고한 서방 국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규모 미사일 공격도 불필요하고 추가 군사동원 계획도 없다는 뜻을 밝혔죠. 또 푸틴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방어를 위한 공격이었음을 말했습니다. 푸틴의 며칠 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푸틴의 어조가 누그러들었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에 대해 러시아는 대화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했고 지난 3월 이스탄불에서 합의가 실행될 뻔했으나 러시아군이 물러난 뒤 우크라이나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러시아가 패배해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불과 한 달 뒤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 수익률이 엄청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당연히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1950년부터 현재까지 중간선거 그 다음에는 100% 상승했었습니다. 내년이 유일하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상승할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임기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간선거가 있는 2년째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해인 3년째가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든 임기 실제로 올해는 2년째이며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며 절반이 넘는 투자자가 손절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절반은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면 하늘색 그래프는 중간선거 해 하락폭이며 초록색 그래프는 중간선거 다음 해의 상승폭입니다. 중간선거 때는 어떤 이유가 붙던 항상 변동성이 매우 강한 한 해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전쟁과 미친 긴축, 인플레이션이 있으니 당연히 강한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올해 평범한 투자자들을 다 떨구고 내년엔 상승한다 라는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엔 경기 침체가 극에 달하는 해라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3년 연말엔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1950년 이후 S&P 500이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 건 9번밖에 없습니다. 72년 동안 9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높은 확률로 상승했고 3년 뒤에는 무조건 상승이 있었고 5년만 웅주보로 투자했다면 5년만 고통으로 인내했다면 미친 수익률로 자산이 점프했을 거란 겁니다. 그게 대공황이든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닷컴버블, 리먼 브라더스든 말이죠. 우리는 과거는 반복되는 주식시장 사이클에, 아니 자본주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고 경제 사이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웅덩이 매매법으로 4차 매수타이밍 매수 중입니다.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그리고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에 투자 중이며 현재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타이밍 세 종목 모두 오늘까지 매수하면 14일차까지 매수가 완료됩니다. 4차 매수타이밍은 40일차까지 매일매일 매수하면 됩니다. 비관론자나 여러 댓글들을 보면 아니 작년에 안 빼고 뭐 했냐? 아니 숏에 베팅 안 하고 멍청하게 뭐 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답합니다.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대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답하죠. 피터 린치는 9번의 조정장을 단 한 번도 피하지 못하고 맞아버리는 멍청이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투자자, 위대한 자산가들은 절대 사고팔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산가, 투자자들은 항상 장기 보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부분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호황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되는 불황도 없다. 주가 폭락 뒤에는 항상 주가 상승이 뒤따른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항상 잊어버린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많다. 떨어진 주가는 언제나 다시 회복되어 왔다. 1948년 이래로 증시 불황이 2년 이상 지속된 적은 없다. 주가는 항상 1년, 늦어도 최소 2년 안에는 회복되었다. 따라서 주가가 바닥일 때 보유 주식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투자하는 우상향의 상징 미국 증시는 작년 11월 고점을 찍고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우리는 무려 1년 동안 하락장을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 책 문구에서 봤듯이 과거 항상 주가는 1년 정도 뒤에 회복되었고 늦어도 2년 안에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내년 11월까지 버틴다면 우리는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못 믿겠으면, 그럼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올해 초 작년에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면, 그럼에도 너무 팔고 싶고 미쳐버리겠다면 투자와는 맞지 않은 마인드인 겁니다. 평생 평범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부자는 남들과 다른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9%의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과 재테크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죠. 공감을 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죠. 실제로 세계의 모든 자산가들은 사업을 하며 그 기업의 자산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분 매도는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 장기 보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를 만들었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등 말이죠. 오히려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요즘이 더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너무 정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공포감 역시 예전보다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정보와 방법이 넘쳐나도 결국 똑같이 1000명 중 1명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도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와 웅줍 가족분들은 꼭 버텨내서 2025년에 자산을 점프시킵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